할리우드 여배우를 잔혹하게 죽인 살인마들. 찰스 맨슨과 맨슨 패밀리, 그들은 누구인가? 할리우드 여배우 중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샤론 테이트. 영화 감독인 로만 콜린스키의 부인이었고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지인 5명과 함께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만다. 태아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고 죽인 뒤 그 시체를 발가벗겼다. 그녀를 잔혹하게 죽인 그들은 맨슨 패밀리라고 하는 찰스 맨슨의 추종자 집단이었다. 찰스 맨슨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잔혹한 짓을 벌인 것일까? 그는 희대의 살인마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다. 매춘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매춘부이자 양성애자였던 어머니는 맨슨을 완전히 방치한 채 생활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손님을 받고 성행위를 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어린 맨슨을 술집에 팔아넘기려고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친오빠의 주유소에서 무장 강도를 시도하다 체포되었고 맨슨은 외가에 떠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외삼촌은 맨슨에게 강제로 여자 옷을 입히고 구타하며 성희롱을 즐겼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맨슨은 가출하여 이런저런 잡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기에 이른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규율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동성강간을 일삼아 교도소 내에서도 골칫거리였다.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10회 이상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이에 맨슨은 자신도 포기하고 교도소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으나 형기를 마치자 출소하게 되었다. 출소 후 맨슨은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샌프란시스코로 흘러들어갔다. 그곳에서 젊은 히피들을 만나며 지내게 되는데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그들은 뭔가 특별한 이미지를 연출한 맨슨을 따르게 된다. 맨슨은 환경 문제나 인종 문제, 지구의 종말, 사랑, 선과 악 등의 주제를 그럴싸하게 늘어놓으며 젊은 히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맨슨은 자신의 주특기인 기타를 연주하면서 자신만이 병든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히피들은 점점 맨슨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러 자신을 예수처럼 보이게 했다. 젊은 히피들은 점점 맨슨을 흠모하기 시작했다. 여신도들은 항상 교주인 맨슨과 잠자리를 하기를 원했고 그는 자신을 따르던 여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는다. LSD라는 마약과 음악으로 추종자들을 취하게 한 다음 맨슨은 그럴듯한 말들로 계속해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만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난잡한 생활을 이어가며 그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카리스마로 맨슨은 추종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추종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면 살인도 주저하지 않게 된 상태가 되기까지 이루고 만 것이다. 맨슨은 그것을 이용하여 살인을 지시하고 주도하게 되었는데 밝혀진 살인사건만 총 35명이었다. 맨슨 패밀리 일당은
살해한 이후에도 시체를 발가벗기거나 칼로 난도질을 하는 등 매우 잔악무도했다. 사실 샤론 테이트는 맨슨 패밀리의 살인 대상이 아니었다. 어찌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기도 하다. 비틀즈를 광적으로 좋아하며 평소 기타 치는 것을 즐겨하던 맨슨이 테리 멜처라는 프로듀서와 음반을 준비하였는데 그가 맨슨을 비난하고 결국 음반 작업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에 분노하여 테리 멜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인지 테리 멜처는 맨슨을 비난한 후 이사를 가버리고 그 집에 샤론 테이트가 이사를 와서 살게 된 것이었다. 이를 모르는 맨슨 패밀리는 테리 멜처의 집으로 알고 샤론 테이트와 그의 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숙소로 돌아와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연일 속보로 방송되는 뉴스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샤론 테이트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 체인을 경영하던 레노와 로즈마리 랩이라는 앵커 부부의 집에 잠입하여 부인을 42차례나 찔러 살해하고 남편은 포크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히고 만다. 살인을 끝낸 후 욕실에 들어가 샤워도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기르던 개에게 먹이까지 주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다. 사실 맨슨 패밀리가 저질렀던 일련의 사건들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여기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각각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경찰 내부적으로도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건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추종자 집단의 여성 중 수잔 애키스라는 여성에 의해 이 사건들은 모두 맨슨 패밀리의 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들은 산림경비대의 불도저에 방화를 하여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수잔은 본인이 저질렀던 이 살인들을 자랑하듯 죄수들에게 발설하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죄수 중 한 명이 출소 후 경찰의 사실을 밀고하게 되면서 모든 범죄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찰스 맨슨은 그동안 체포당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 재판을 길게 끌었으나 결국 1971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였는지 1972년 맨슨을 체포한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맨슨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찰스 맨슨은 수감 기간 동안에 총 12차례나 가석방을 신청하였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 모범수로 수감 생활을 하였으나 세상에 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 판단되어 번번이 가석방 신청이 기각되었다. 실제로 2009년에는 날카로운 칼을 몰래 소지하고 있다가 교도관을 위협하며 자신은 여전히 하느님의 대리자이며 선지자라고 말하곤 했다고도 한다.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추종자들은 그를 추앙했고 2012년에는 팬들의 지원을 받아 앨범이 발매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27명의 지지자들이 460여만 원을 기부했으며 페이스북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2014년에는 애프터 일레인 버튼이라는 26세의 여성과 옥중 결혼식을 올리기도 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녀는
맨슨의 열렬한 추종자였으며 오직 맨슨을 위해 살던 곳까지 옮기고 옥바라지를 하였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 맨슨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결혼 후로 가족관계를 맺은 후 가족만 열람 가능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은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돈이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맨슨이 사망한 후 시신을 인도받아 방부 처리한 후 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를 꾸몄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맨슨은 파혼을 하였고 자신이 불사신이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죽지도 않는 불사신이라 말하였다. 맨슨의 추종자들 말고도 그의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그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맨슨이 몰래 집으로 들어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가 오기도 하였다. 경찰은 탈옥을 하였다 생각하여 감옥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맨슨은 교도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교도관에 의하면 맨슨은 틈틈이 유체 이탈에 관한 책을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였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그가 유체 이탈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신들을 찾아온다 생각하며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